모습 공식으로 이걸 하나하나 다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 축배 한번 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공에 이제 모습을 넣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모습이라고 하지요? 무엇을 모습이라고 합니까? 예? 예? 육군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진 경계의 모든 것. 예. 그러니까 모든 상대성이죠. 이름 붙은 모든 것.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 마이크 하셔야지. 예. 그러니까 육근, 육진, 육식이란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상대성이요. 상대성, 그 다음에 이름 붙은 모든 것.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모습은 변하고 모습은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여기에 이제 공공에 이 모습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할 때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중에 가면 그냥 이거를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처음에 할 때는 반드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송덕 거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요 말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모습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한 말하자면 이치이거든요. 이치. 그러니까 모습이라는 것은 물론 인연과 조건이란 당처가 공했어요. 공했지만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이 모습도 없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이 모습도 생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치를 알게 되느냐면 연기. 모든 모습은 상호 이전적으로 생기는 것이구나. 또 공성. 이게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자체성이 없으니까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몸뚱이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하면 몸뚱이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 화를 내면 화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라는 것을 알아야 화에 머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렇게 반드시 이 말을 붙여야 된다. 이 말구를 그대로 한 개 한 개 할 때마다 해야 된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모든 형상, 귀로 듣는 모든 소리, 코로 맡는 모든 냄새, 혀로 맛보는 모든 맛, 몸으로 닿는 모든 감촉, 뜻으로 헤아리는 모든 생각. 그런데 모습공식을 굴릴 때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뭐부터 한다? 눈으로 보는 것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부터. 지금 이렇게 보면 전부 눈으로 보는 것이죠. 전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각으로 보는 것이 감각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정말로 제대로 딱 인식이 되고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느끼기 시작하면 소리, 맛, 냄새 이런 거는 감각, 이거는 촉감, 이런 걸 감촉 이런 거는 상당히 잘 잡힌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확장이 되면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 내가 마음속에서 요런 게 올라오네, 지금. 그 처음에는 요런 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안 잡히고 화가 폭발이 됐을 때 한참 떠내려가고 난 뒤에 화를 냈네? 이렇게 감지가 되는데 자꾸 하다가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는데 요렇게 올라오는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김정일 보살님 보일 때 있죠. 그래서 올라올 때 딱 그 모습이 딱 올라올 때 딱 보이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윗바사나에서 사띠라고. 올라올 때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사띠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띠를 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올라올 때 보여. 올라올 때 보이면 그대로 사라지지요. 보면 사라집니다. 보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3단계로 합니다. 3단계로 하는데 첫째, 전체로 보기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으로 보는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요 이제 한 번의 낚시에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아 올리듯이 이게 이제 우리 등광보살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다가 다 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것도 처음에 우리는 그냥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만 쭉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 이렇게 설명은 쭉 했지만 이렇게 말구로 만든 거는 등광보살님이 그렇게 이제 쭉 하면서 그게 정말 괜찮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낚시에 한 마리의 물고기를 착 잡아 올리듯이 한 번에 어떻게 한다? 하나씩만 콕콕 집어서 연습합니다. 그 무영보살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때 뜰채로 뜬다라고 했거든요. 뜰채로 이렇게 착 떠올리면 어디가 물은 싹 빠지고 그거만 딱 남지요. 모습만.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했고 등광보살님은 하나의 낚시에 한 마리의 물고기를 딱 잡아 올리듯이 한 번에 하나씩 콕콕 집어서 몸과 그 마음을 거기에다가 딱 멈추고 그것을 확실히 인식을 한다. 인식을 해서 이것을 한다. 그래서 송덕거사님 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변한다. 그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웃지요? 지금 웃지요? 쳐다보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은. 절대로, 웃었으니까 이제 머리에 딱 각인이 되셨을 겁니다. 그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본인이 자꾸 그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꾸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압니다. 그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안다고요. 그것을 계속 그렇게 콕콕콕 집어서 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 모습 공식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공부 방법이 터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 방법을 몰라. 그래서 시간도 가고 맨날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모습 공식 한다고 해.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남에게 이제 모습 공식 하는 거 한번 얘기해보라 이러면 또릿또릿하게 얘기를 못해. 왜? 희미하게 하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는 걸 또릿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것을 모습 공식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그 과정 상황을 또렷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두리뭉실하거나 어리하게 말하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인지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불교 공부는 그렇게 공부하면 매우 곤란해요. 왜냐하면 불교 공부는 생사 문제를 다루는 공부거든요. 절대의 공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반쯤 살고 반쯤 죽는 거 있습니까? 김광현 씨 한번 물어볼게요. 없습니다. 숨이 끊어지든지 안 그러면 기계에 연명을 해서 있든지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그렇게 명확한 것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그래서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대신을 해주겠습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에는 실제로 연습해보기라고 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처음에는 형태가 있는 것,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형체가 있는 것, 책이랄지 스마트폰이랄지 이런 컴퓨터랄지 이런 그 마우스랄지 책상이랄지 필통이랄지 텀블러랄지 컵이랄지 이런 형체가 있는 것, 이것을 콕콕 잡아서 연습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눈으로 보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색깔이 모습이라는데 충격을 받은 도반이 있었어요. 그것도 보림선언에 3년이나 다니면서 2년 정도 다녔구나. 충격을 받았어요. 색깔이 모습이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런 형체만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색깔, 밝음이요. 어둠, 표정, 또 움직임도 모습입니다. 좀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다 모습입니다. 전부 모습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지요. 모습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눈으로 보는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씩 콕 잡아서 내가 그것을 하다가 보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모습 공식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이제 선배들한테도 물어보시고 저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그때마다 탁말을 해가면서 하면은 더욱더 자기가 모습 공식 하다가 그때 누구가 그랬나? 무영아, 그때 누구가 그랬지? 모습 공식을 하는데, 이동윤 거사님이 그러셨구나. 그지요? 하여튼. 아니, 내라는 것이 내가 모습 공식을 하는, 그거를 다 넣어서 모습 공식을 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오로지 그냥 모습에만 딱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모습이 누가 보는가가 나중에는 저절로 자기가 인지를 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 모습을 내가 본다는 걸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할 때는 단순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자꾸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라. 그래서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처음 보는 것과 같이 이것이 매우 어려워. 옛날에 그 박원경 선생님이 출근을 맨날 같은 길을 하거든. 그러니까 오늘 또 출근을 같은 길을 하니까 오늘 또 그 건물, 또 나무도 그 나무, 이러니까 나중에는 뭐야, 실적나고 지치죠. 맨날 같은 건물이니까요. 맨날 같은 길을 다니니까요. 박원경 쌤, 요새는 그래 안 하시죠. 옛날 같이. 그러니까 건물을 직접 보고 나무를 직접 보고 하지 않고 어제 본 나무, 어제 본 건물로 자기 생각으로 모습공식을 하니까 진짜 재미가 없거든. 맨날 똑같은 거 하니까. 근데 어제 건물, 어제 나무가 지금 오늘하고 같냐? 안 같다는 겁니다. 안 같죠? 시간대도 틀려, 햇빛이 비치는 것도 틀려, 그죠? 전부 틀려요. 틀리는데 그냥 건물은 보는데 어떻게 본다고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건물 이렇게 보거든. 그런데 이제 박원경 선생님 처음에 이걸 몰랐단 말이지. 눈과 마음을 그 건물에 딱 고정을 시켜놓고 초점을 딱 맞추어서 보라. 수없이 말은 했지만 그게 처음에는 안 들어왔지. 모습 공식에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째 되냐? 그냥 건성건성 하다가 보니 스르르 이제 잠수 타지요. 막 하기 싫어지지. 매너리즘에 빠지지. 그래서 모습을 볼 때 항상 어떻게 보듯이요? 처음 보는 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과 같이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의 모습에 몸과 마음을 기울여 자세히 분명하게 본다.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이미지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100%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휴유거사님을 제가 봐요. 그러면 휴유거사님에 대한 나의 이미지가 있지요. 휴유거사님 벌써 우리 몇 년을 봤으니까요. 고정관념으로 보지요. 그렇게 보면 지금 있는 휴유거사님을 못 본다는 것이죠. 그 휴유거사님을 볼 때 맨 처음 휴유거사님을 본 것처럼 보라 이 말이죠. 그 여기 의사선생님도 좀 여러 분 계시고 성덕 거사님도 치료를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치료를 할 때 어제 이제 온 환자가 왔어. 그러면 어제 온 환자가 오늘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거든요. 근데 어제 온 자료가 남아있거든. 그 자료는 참고로 쓸지언정 오늘에 어떻게 변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지요. 근데 어제 자료로 오늘 치료를 한다. 이러면 치료가 잘 안 맥힌다는 겁니다. 모습공식도 마찬가지. 어제 본 건물이 오늘 본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 본 내 몸뚱이가 오늘 보는 내 몸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을 볼 뿐이다. 나의 관념이나 자료로 보는 줄 알아야 된다. 이 3번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콕콕 잡아서 하나씩 보는 내공이 쌓였을 때 어느 날 문득 깨달아. 어떻게 깨달아? 이때까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변한다 없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었네 라고 본인이 깨달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점은 절대로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 지금 다 같이 여러분이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 들을 때 다 아는 것 같거든. 다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바보같이, 정말 멍충이같이, 그냥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같이, 그냥 단순하게, 극히 단순하게, 단세포같이 그냥 하나
하나 하다가 보면 내가 이런 모습들을 전부 내 기존 고정관념으로 보고 있었네 라고 자기가 자각이 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공부가 어떻게 되냐? 훌쩍 뛰어넘죠. 그때 공부가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설명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직접 하는 사람은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죠? 예? 마이크가 안 돼요? 마이크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요거를 소리를 조금 크게 해볼까? 잘 들립니까? 그것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지금은요, 잘 들립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로 보기가 있고, 그 다음 쪼개서 보기가 있습니다. 1, 2, 3번이 있는데, 3번은 1, 2번이 충실이 되고 난 뒤에 이 얘기입니다. 3번으로 억지로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 2번이 충실이 되면 3번은 그냥 어느 날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연과, 자, 시계를 예로 들었습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시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꾸준히 한 다음 시계를 구성하고 있는 프레임, 시침, 분침, 초침, 숫자, 크기, 모양, 색깔, 재질 등을 하나씩 분리해서 봅니다. 이것을 쪼개서 본다고 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시침,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분침,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숫자, 크기, 여기 지금 시계가 있지요.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쪼개서 보면 시계라는 것이 이런 인연과 조건이 모이면 시계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런데 이것이 낱낱이 쪼개지면 시계가 사라져버려요. 근데 시계는 시계인데 이름뿐인 시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모여서 상호 의존적으로 생기는 것이구나. 모습은 이름뿐이구나. 이것을 자기가 어떻게 한다? 정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거 쪼개서 보기 말입니다. 공부가 막 이렇게 훌쩍 뛰어넘어 버린다. 훌쩍 뛰어넘어. 쪼개서 봐서 이게 정말 변하고 헛것이네? 자, 저기 그물행 멀리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차비값을 내주게. 변하고 헛것이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하고 헛것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구 변한다 헛것이다 하면 어떻게 되냐고. 자꾸 우리가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여기 금이 이만한 덩어리가 있는데 금은 그냥 마음이 가겠지. 요새 금값이 얼마나 비싸노. 근데 필통은 뭐 내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필통 변한다 헛것이다. 또 뭐 이것저것 다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화 변한다 헛것이다. 책상 변한다 헛것이다. 공부 변한다 헛것이다. 자꾸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저렇게 생각을 한다. 내가 진짜 모습 공식을 왜 만들어 놨는데 생각할 것도 없는데 수백번 더 들은 것도 모르시나
변한도 없것이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 어렵지? 참 신기해요. 김정혜 보살님 어떻게 머물지 않는. 머물지 않잖아. 변한도 없것이다 하면 뭐예요? 머물지 않잖아.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경계에 빠져나는 자유롭죠. 똑같이 얘기한다? 휴일거사님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유, 물이나 한 잔 먹어. 제가 이런 건 어떻게 해라고 했어요? 외우라고.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나와 있잖아. 공식에. 그냥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 말이죠 지금. 네? 모습에 들어앉지 않는 게 머물지 않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데? 모습에 안 들어앉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네.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둘이 아이가 아닙니까? 소로세나. 아이고 목 아파라. 이력거사님 딱 아는 눈치다 지금. 내가 이거 막 저기 뭐가 그림까지 그려서 막 몇 번을 했는데 백봉 선생님도 막 맨날 이거 했는데 공항 고대로다. 여강이는 어? 대자유인이 됩니다. 대자유인이 된다. 대자유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데? 그럼 쳇바퀴 도네. 대자유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없어. 또 허공으로서의 나. 저기 각성거사님 네. 그때 네. 백봉 선생님 그 우리 그 금요일 날 그러니까 한 달 전 얘기죠. 이거 저거 법문을 들으면서 선생님 법문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공부는 허공으로서 나아가 되려면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랬거든요. 법문이 이제 쭉 그렇게 하셨어요.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랬는데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찌해야 되노? 그게 선생님 질문이었어요. 근데 바로 선생님이 답을 했어. 그래가지고 각성거사님이 내가 그거 중요하다고 다 읽게 했어 또. 그걸 한 번만 했냐? 두 번을 그 다음 시간에 또 읽게 했어. 그 부분을 중요하다고. 허공과 같은 마음을 다 가지고 싶지요? 안 가지고 싶은 모양이네. 그럼 어찌해야 된다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네. 이런 거는 외워야 된다고. 그거는 진짜 관념적인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금방 저기 자체성
금방 금호랭이 대답했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금방 금호랭이 대답했잖아. 조금 전에. 어?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말 모습공식이 큰일 났네.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이 공부를 하려면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금방 지가 대답해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모습에 머물지 않아요. 그렇지. 머물지 않아야 된다고.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머물지 않는데 어떻게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요. 근데 저번에는 이동영 거사님 딱 대답하셨는데 화요일날 내 똑같이 물었거든요. 뭐요? 지혜가 드러났어요. 지혜. 머물지 않으면 지혜가 그냥 드러난다. 이동영 권사님이 말씀하지 않고 여기 오셨던 그 보살님, 연세 많으신 보살님이 말씀하셨어요. 연세 많으신 보살님. 아, 박하자 보살님?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꼭 유튜브를 열심히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나 유튜브 그거 촬영하면서 다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대자유인이 되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물지 않아야 돼요.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한 할 것이 나오면 됩니다. 변하고 변하고 헛것인 거 알아야 돼. 모습 공식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습에 머물지를 않으면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요. 모습에 머물면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습 공식 안에 그 이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치가 다 들어요. 자, 무엇을 무지라고 하지요? 금호랭이 이제 그것을 회복하는 기회를 줄게. 뒤바뀐 생각. 뒤바뀐 생각이라면 너무나 포괄적이고 아웃라인이 이게 넓어서 몰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요. 몸뚱이가 나라고 아는 거? 또 사람이 한 번에 인식이 딱 잡히면 안 바뀐다. 무엇을 무지라고 하지요? 저기 윤학의사님은 한 6개월 쉬었다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기 박원경 쌤. 네. 응.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변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진짜고. 진짜로. 그게 무지예요. 무지요.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얼마나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느냐가 이 공부의 관건이에요. 백봉 선생님이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 불교 공부의 대의를 90% 이상 그거는 알았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모습공 시간이 다 있지 않냐고요. 그 이치가. 그래서 아까 처음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모습 공식은 원리,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그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는데 이것을 계속 적용을 해서 자기가 실제로 연습을 자꾸 하면 이 뜻이 나에게로 다가온다고 했어요. 내가 가서 그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아는 것은 내 자료로 이것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 나에게로 다가와서 자기가 그 뜻이 뭔가를 나한테 얘기를 해줄 때까지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모습 공식을 그냥 꾸준히 하고 있으라. 그러면 걔가 모습 공식이 나한테 와서 자기의 그 속성을 얘기해 줄 때까지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료로 범벅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머물지 않으면 지혜가 드러나. 그지요? 지혜가 드러나면 그냥 허공으로서 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말 한마디 그거 할 때도 선도리로 공부를 해야지 된다고 되는데 선 공부를 간단하게 말해서 선 공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저는 이제 이걸 다 편집을 했기 때문에 거의 외우고 있거든요. 이 말 한마디를. 선 공부를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이제 학인이 질문을 제가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백봉 선생님이 딱 뭐라고 했나? 머물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 머물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 뜻 속에는 수많은 뜻이 있지요.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바로 공하다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머물면 중생, 머물지 않으면 부처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꼼꼼하게 아주 단순하게 하나 해서 그 모습 공식이 얘기하고 있는 그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덕 과사님 이해하시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을 쪼개서 자세히 관찰합니다. 그렇게 관찰을 해보면 모습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 시계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 이름뿐이다. 그래서 이름 이꼬르 실체가 아니다. 이름 이꼬르 실체가 아니다. 이름뿐이다. 그래서 따라서 변한다. 네, 상호 의존적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 상호 의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늘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습에 대한 나의 관념이나 자료가 여기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쪼개서 보는 데서 나의 모습에 대한 나의 관념이나 자료가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면 전체로 보기와 쪼개서 보기를 생활 속에서 충실히 한번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아침 6개, 점심 6개, 저녁 6개, 전체로 보기 6개를 해서 그 중에 1개를 쪼개서 보자고 하는데 우리 실제로 보면 6개 하기 진짜 힘들죠. 힘들면 어떻게 하냐. 1개, 2개라도 반드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1개씩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매일 한다는 것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매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매일 1개씩 끄집어내면 그거 싹 다 없으십니다. 진짜 매일 하는 거 무섭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로 보기와 쪼개서 보기
전체로 보기와 쪼개서 보기를 일단 충실히 합니다. 그래서 쪼개서 보기를 자꾸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거 많이 하면 이거 딱 보잖아요. 보면 이게 착 쪼개서 봐죠. 그지? 이게 막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눈에 그냥 탁 보여. 그래서 핸드폰은 핸드폰인데 이게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핸드폰이라는 것이 이름뿐이라는 것이 머리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름을 붙이지 않고 볼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냥 요걸로만 보는 거지요. 그러면 변하는 도리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변하는 도리로 보려고 해도 잘 안 봐집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있고로 핸드폰이 돼 있거든. 그래서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3번은 그죠? 자, 이름 붙이지 않고 변하는 도리로 보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단어는 시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그냥 시를 봅니다. 그러면 시의 전체를 볼 수 있게 되고 시침, 분침이 움직이는 것, 소리, 시간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변하는 도리로 본다라고 말합니다. 변하는 도리로 보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관찰과 멈춤, 통찰이 일어납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 보기. 모습에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에 들어앉아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이름을 붙이면 모든 자료가 들고 일어나서 그것에 매몰된다. 이름을 붙이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면 변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다. 잘 되지 않을 때는 이치로 잘 따져서 변하는 것을 본다. 예. 그 다음 관찰, 멈춤, 통찰 요 모습 공식을 연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앞까지 그냥 쭉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눈으로 모습을 하나씩 꼭꼭 잡아서 꾸준히 연습하면 모습이 변하는 것을 실제로 보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소리나 감각에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점점 생각, 감정으로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사실을 관찰하게 되면 멈춤이 일어납니다. 멈춤이 일어나면 사실대로 통찰하게 됩니다. 통찰이 일어나면 생활 속에서 사실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수행의 내 살림이 생깁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됨으로써 주의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와 동일시하는 자기 몸뚱이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화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몸뚱이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음을 파악하게 됩니다. 만약 몸뚱이를 나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몸뚱이가 변함에 따라 허무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시비분별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모습 공식은 생활 속에서 연기와 공성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여 모습을 잘 그려서 건강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인생살이를 굴려가는 방편입니다. 모습 공식을 꾸준히 연습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행무상 재원무와의 이치가 마음으로 다가오면서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를 확신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체 중생이 오해의 원인을 알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신 최고의 진리입니다. 예, 예.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체 중생이
그의 원인을 알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신 최고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공식은 부처님의 삼법인을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쉽게 만들어 놓은, 말하자면 현대식 삼법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을 해봄으로 해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감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모습 공식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모른다고 생각하라. 실증이나 회태심이 나면 모습 공식으로 그 모습을 잡아내려 놓는다. 결과를 바라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하면 점점 모습 공식이 익어진다.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하면 처음 시작할 때와 점점 다르게 그 뜻이 다가온다. 모습 공식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져서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모습 공식 할 때 억지로 조작하지 않는다. 모습 공식을 지금 여기에서 항상 새롭게 누린다. 앞모습도 뒷모습도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이 모습뿐이다. 잘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모습 공식할 뿐이다. 잘 되고 못 되는데 머물지 마라. 결과를 바라지 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할 뿐이다. 네, 모습 공식을 할 때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 모습 공식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첫째 뭐지요? 모습 공식. 자, 모습 공식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제 모습 공식을 합니다. 제일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본다. 네? 본다. 본다. 어떻게 본다? 단순하게 본다. 단순하게 어떻게 본다? 눈과 마음을 꺾지 갖고. 네. 부산 사람이 서울 와서 사투리 쓰는 거 진짜 웃기네. 나도 부산 사람인데. 보는데 어떻게 본다? 눈과 마음을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춰. 딱 맞춰. 그래서 하나씩 콕 잡아서 딱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콕 잡아서 한다. 그리고 단순하게 해라는 겁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보는데 학벌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남녀도 필요 없고 노소도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이 필통 보는데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고.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거 보는데 뭐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 많느냐 이 말이에요. 아, 그냥 보는 대로 보라는 것이에요. 그냥 보는 대로. 제일 중요한 건 단순하게, 단세포로 단순하게 보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단순하게 보는 이것이 훈련이 되면 엄청난 파워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선할 때 말입니다.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있죠. 요 단순하게 보기 시작하면 생각이 안 일어나. 생각 안 일어나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아, 숨 쉬는데 무슨 학벌이 필요? 그냥 숨만 쉬면 되지. 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습관이 된다? 이 보는 데부터 습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보는 것이 얼마나 파워가 있냐면 내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인생살이 하면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수많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순탄하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단순하게 보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본다. 이 문제는 해결되려고 있어.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는 해결되려고 있어. 어떻게 해결돼? 내 인연과 조건만큼 해결되죠.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해결이 될 것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해결이 될 것이죠.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이 해결되는 걸 붙잡으려면 그건 괴로움이죠. 이것도 굉장히 단순하게 보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서 있다. 내 인연과 조건으로 해결될 것이다. 내 점수만큼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10점짜리인데 50점짜리, 60점짜리 보고 벅벅대면은 그것이 괴로운 인생이 없어요. 10점짜리가 10점짜리만큼 해결이 되면 말입니다. 성공입니다. 성공. 성공이에요. 그럼 10점짜리가 10점짜리 해결이 되면 20점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근데 10점짜리가 50점, 60점짜리 계속 보면 어떻게 되느냐. 빵점 돼버려요, 나중에. 이 단순하게 본다는 것은 인생을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인생에도 문제가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그게 자기도 모르게 생깁니다. 그래서 원노트 같은 거 쓸 때 왜 자꾸 제가 원노트를 쓰라고 하냐면 원노트를 쓰기 시작하면 일을 해결하는 그 방법을 스스로 터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원노트 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